자, 파트 3번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153페이지부터 할 텐데요. 여기가 위험물 안전관리법, 법령, 규칙에 세부 기준까지 들어가 있어서 사실적으로 양이 엄청나게 많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방법, 소방시설공사법, 화재 예방, 소방 시설 안전 관련한 법률,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련 특별법을 모두 합친 양하고 얘가 더 커요. 이거는 제가 교재를 매번마다 만드니까 교재 만들면서 보면 얘의 양이 훨씬 커요. 근데 이 많은 양을 이거 법 설명하는데도 20시간 잡거든요. 시간 안에 설명을 못하지만 얘는 각각 개별적이지만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기본 설명해 드리고 양념 추가적으로 할 거 설명해 드릴 텐데, 예, 제가 기능장 필기 총정리 할 때 원래 시설 기준을 했어야 되는데, 예, 앞조건 많이 해가지고 시설 기준 전혀 강의를 못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 오늘하고 다음 주 안에 끝내 드릴 거니까 중간중간에 이해 안 가신다 그러면 바로바로 물어보시고 저도 최대한 이해하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험물이란 크게 지정수량을 기준으로 지정수량 미만이냐 지정수량 이상이냐를 나눕니다. 이유는 지정수량 미만은 어디 법에 따르냐? 시, 도의 조례로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틀리고 서울이 틀리고 부산이 틀리고 울산이 틀려요. 왜? 도시에마다 도시의 특성이 있어서 특히나 경기도에 어디요? 경기도는 여기 시화공단은 화학공단이에요. 인천 남동공단은 기계공단이에요. 예, 인천 서구에 가면 가구공단이에요. 공단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제재법이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도 조회를 따진다. 하지만 지정수량 이상이면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따져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항상 여기다 찍어줘야 되더라고요. 예? 알죠? 뭐 찍는지. 예.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예.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위험물을 가지고 가요. 어디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전라 찍고 부산 갔다가 강원도 갔다 와요. 얼마를 지정수량 미만을. 그러면 서울시에서 출발했다가 강원도 갔더니 운반하면 안 된대. 지정수량 미만을. 소화기가 3개 필요하대. 여기 갔더니 소화기가 2개가 필요하대. 여기 갔더니 소화기가 4개가 필요하대. 맞출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정수량 미만이지만 운반에 관한 거는 어디를 따라라? 운반에 관한 거는 지정수량 미만을 운반할 때 운반은 어디를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따라라예요. 그래서 운반에 관한 규칙을 별도로 잡아요. 그런데 1번 문제는 뭐냐?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취급할 수 있는 경우를 써라.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이에요. 이거 반드시 지정수량 이상을 임시로 저장을 한대. 어느 경우가 있냐? 건축업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신도시를 지어요. 신도시 지으면 제일 먼저 뭐가 가야 돼요? 신도시 지으면 제일 먼저 무슨 공사를 해요? 기초공사 할 거 아니에요. 땅 파야 될 거 아니에요. 땅 팔 때 뭐가 필요해? 중장비가 필요하죠. 중장비가 필요한데 거기 중장비에 전기가 안 들어가면 뭘 써야 돼요? 발전기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발전기 용량이 크잖아요. 시골에다가 발전기를 넣어야 돼. 시골 산지에다가.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지정수량 이상이 되겠지. 근데 그걸 공사하면 걔네들이 제일 먼저 뭐 공사하겠어요? 전봇대 꽂고 전력 공사를 하겠죠. 전기를 쓰니까. 그럼 그 기간 동안은 허가를 받지 말아라. 그래서 그 기간 며칠?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공사할 때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또 두 번째, 제5류 위험물은 다 뭐예요?
폭발성이에요. 폭탄이야, 폭탄. 그러면 지금은 지자체예요. 예, 북한에서 쳐들어온다는 거 남한으로. 그거를 국방부에서 딱 명령을 받아가지고 경기도에다가 아유 경기도 어디라 그래야 될까요? 고양시장님이죠. 관할 소방서의 운영권자는 지금은 전국구지만 예전에는 지방직이었잖아요. 그럼 관할 소방서인 일산 아니 파주네. 파주 소방서에다 얘기하면 파주 소방서는 누구한테 보관해야 돼요? 파주 시장한테 보려고 해야지. 그럼 파주 시장은 그걸 받아가지고 군부대에다가 안돼 설치하면 안돼 할 수 있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건이 뭐야? 군부대가 무조건 아니에요. 군부대가 군사 목적으로. 그래서 법조항에 원래 뭐라고 되어 있는지 법조항을 한번 보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의 지정수량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로 저장 취급하는 장소의 저장 취급의 기준과 임시 저장 취급 장소 위치 구조 설비에 대한 기준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임시는 어디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 허가가 아니고 승인이에요. 과반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하는 경우와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 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을 임시로 허가 안 받고 임시로 저장 취급할 수 있다. 제조는 아니에요. 제조는 아니에요. 제조는 제조소라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장 취급입니다. 이거 아니죠? 다음 문제 가야 되죠. 다음에 2번 위험물 시설의 설치 허가, 변경 허가 등은 신청하기 1일 전에 해야 된다. 그런데 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그 기술 검토를 받아야 하는 제조소, 이거는 답을 암기하세요. 자, 관련 조항에 보시면 시행령 제6조에 보면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설비는 법 제5조 사항 규정에 따라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해야 된다. 이때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할 때는 어디가 있냐? 1일이란 말은 빠져있네. 다음 3번 보시죠. 다음 각목의 제조 등은 해당 목에 정한 사항에 따라서 소방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그래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기술 검토를 받고 그 결과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 인정될 때는 어디 갔냐? 어디서 끊어야 돼? 인정할 것, 인정될 것. 그리고 두 가지는 소방산업기술원에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기술원을 여기서 인정해주면 기술검토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기술검토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것 두 가지. 누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산업기술원에서 받아야 된다. 두 가지.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 취급소의 구조설비에 관한 기준과 5개 저장 탱크 얼마 여기 100만 리터에서 50만 리터로 바뀌었어요. 50만 리터 이상의 또는 안반 탱크 저장소에 있어서는 기초지방검사, 탱크 본체 및 소화설비에 관한 사항이고 그대로 암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53회 때니까 신출문제로 나왔었습니다. 이거는 다 틀렸을 거예요.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저도 안 해오고 있는 부분이라. 자, 다음. 이번에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허가 없이 저장 취급할 수 있는 경우를 쓰시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주택의 난방, 다만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제외한다. 그 다음에 농해, 축, 수산용으로서 난방 건조시설로 20배 이하로 사용하는 여기 저장소만 해당한다. 여기도 저장 취급소. 요거 주의하실 거는 저장소 취급소고요. 아래는 저장소만이에요. 다음에 요거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고 중앙난방시설은 제외. 다음 탱크 안전성능검사. 탱크 안전성능검사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를 합니다. 기초지방검사,
충수 수압 검사, 용접부 검사, 안반 탱크 검사. 그래서 기초 지방 검사라는 거는 탱크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 땅이 물러 여기는 이만큼 내려가는데 여기는 이만큼 내려가. 뭐가 치마가 많이 들어가니까 여기다가 뭘 해야겠어요? 바닥에다가 기초를 해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기초 지방 검사를 하더라. 얼마가 될 때 100만 리터 이상이 많은 탱크의 용량을 저장하는 것이 되면 탱크에 뭘 해야 된다? 기초 지방 검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탱크는 충수 수압 검사를 해요. 충수는 물을 채우고 수압은 물에 채워서 압력 탱크는 압을 채우는 거예요. 다만 어느 항문 하에 걸용해서 제외한다. 요것도 암기 상황이고요. 근데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없어. 일단은 충수 수압 검사고 암기상 말 제외할게요. 이거 나와봐야 답 쓰기가 애매해서. 기본적으로는 충수 수압 검사를 해야 되지만 물의 양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용접부 검사를 해라. 용접부 검사는 어떤 거? 탱크 용량이 너무 큰 것들. 어떻게 큰 거? 보시면 여기 1호의 규정에 따른 1호의 규정이니까 여기 100만 리터 이상. 예, 탱크 용량이 크면 용접부 검사를 해라. 안반 탱크는 당연히 뭐 안반 내 공간이 있으면 안반 탱크를 해라. 제8조 2항 규정에 따라서 탱크 안전 성능 검사는 기초지방 검사, 충수 수압 검사, 용접부 검사, 안반 탱크 검사로 구분하되 그 내용은 별표와 같이 하라 해서 나와 있는 거고. 자, 여기 이제 시험에 좀 가끔가다 나옵니다. 탱크 안전 성능 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누가 면제하냐? 시도지사가 면제할 수 있다. 어떤 거를? 충수 수압 검사를. 어쩔 때 충수 수압 검사를 면제해요? 비파기 검사? 방사능 투과 시험. 방사능 투과 시험이라 해야 되나? 그 문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비파기 검사. 중간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밀 시험이었던 거야? 맞아. 기밀과 비파기지. 예. 자꾸 왜 저는 비파기 가면 방사능만 자꾸 생각나가지고. 예. 충수수압 검사를 시도지사가 면제할 수 있는 경우 이거를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탱크 안전 성능 검사의 신청 시기. 기초지방검사는 언제 기초지방공사에 관한 공사 개시 전, 이게 다 개시 전이에요. 다만 충수수압검사는 탱크를 만들고 그 탱크 옆에다가 배관, 부속설비 등을 부착하기 전에, 그러니까 탱크 본체만 만들고 해라. 그 다음에 용접부 검사는 이 탱크 본체에 관했죠. 본체에 관한 공사니까 본체를 만들어 놓고 이 본체를 안착하려면 기초에다 놓고 구멍 뚫고 할 거 아니에요. 이때 공사 개시 전에 뭐에 대한 거예요? 지금 탱크에 대한 것만 별도로 하라는 얘기예요. 탱크에 대한 것만. 그 다음에 용접부 검사 했고, 안반 탱크 검사는 안반 탱크 하기 전에. 자, 신청 시기 49회 때 나왔습니다. 기초지방 검사는 어째? 탱크의 기초지방 공사에 관한 공사를 개시 전에. 충수 수압 검사는 탱크에 대한 배관 및 그 부속 설비를 하기 전에. 용접부 검사는 배관의 부속 설비를 공사하기 전에, 탱크 본체에 관한 공사 개시 전에. 안반 탱크는 안반 탱크 본체에 관한 공사를 개시 전에. 참 안 헤어지는데 어떡하겠습니까? 49회 때 한번 나왔고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탱크 시험자 기술 능력. 이 부분도 문제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내는지 모르겠어. 필수 인력에는 위험물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중 한 명이에요. 다만 필수 인력에 여기는 기술사, 검사별, 산업기사 한 명에다가 필요에 의해 두는 거는 충수수압 검사는 비파기 누설, 기사나 산업기사. 이거는 시험에 나와도 못 풀 것 같아. 저도 못 외우겠어. 시험에 나온 것만 위주로 할게요.
이 기사 시험 이름을 모르겠어요. 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법에 있는 거니까 나와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필요한 것만 하죠. 장비만 할게요. 장비는 암기하세요. 필수 장비와 필요 위에 두는 장비. 필수 장비는 자기 탐상 이거 1번이에요. 2번 초음파 이렇게 가야겠죠. 자기 탐상 2번 초음파 그 다음에 및 다음 1 또는 2 중 어느 하나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를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걸 선택할 때는 2개 다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탐상 시험이라는 거는 자기 전자석 같은 걸 자기를 넣어가지고 이쪽에서 자력을 보내면 철판을 이렇게 두께를 나누고요. 철판 2개가 이렇게 붙어있다. 여기서 자력을 보내요. 이렇게 자화가 돼가지고 돌아올 거예요. 이때 자회에 대해서 돌아가는 양을 측정하는 게 자기 탐상이에요. 초음파 두께라는 거는 왜 초음파 측정하잖아요. 이렇게 소나를 쏴가지고 요 틈이 보는 게 초음파 두께 측정이고, 영상 초음파는 이거를 영상으로 본다는 거고, 방사선 투과 시험은 방사선 동위온소를 사용해요. 비파기 검사를 시작한다는 얘기고요. 초음파 탐상은 말 그대로 초음파 탐상인데 여기는 영상 초음파고,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여기는 영상 초음파고 여기는 그냥 초음파고 여기는 초음파 두께야.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짧은 기간에 공부하려니까 이런 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게. 그렇다고 이게 그렇게 내용이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저도 찾아봤는데 검사 방법이 되게 복잡하고 그리고 자료가 없어요. 자기 탐상 시험기 국내에 위험물 탱크 성능 시험 검사하는 데가 몇 개나 되겠어요. 소방산업 기술원 빼고 몇 개나 되겠어. 그럼 걔네들이 장비 쓴다고 국내에서 그 장비를 개발하겠냐고. 안 하죠. 그럼 그 장비를 어디서 가져오겠어요? 외국에서 수입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수입하는 업체가 정보를 공유하냐고. 안 해요. 자료가 없어. 저 인터넷 찾아봐도 자기 탐상 시험기 모양만 봤어. 초음파 두께 측정기라고 그냥 상상만 하고 있으니까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라고. 시험을 위한 거다 생각을 하시고, 강의 중간에 이런 얘기 하긴 뭐한데, 저 과외사 따고 2번째 다녔던 회사가 위험물 했던 회사예요. 위험물 안전관리법 2004년도에 시행해가지고 안전관리사 선임할 때, 거기 사장님이 얘기하시는데, 서울에서 자동차 시동 켜가지고 부산 찍고 울산 찍고 온대요. 1박 2일로. 그럼 하루 200이래요. 하루 200. 그러니까 찍고 갔다 오니까 갔다 오면 400이래요. 그냥 가서 서류만 처리해 주는데 400이래요. 그만큼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좀 많이 안 알려져 있는 사업이라 자료가 없다 생각을 하세요. 탱크 성능 시험 이거 업체 어느 업체가 있는지도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국내에. 그래서 자료가 없어요. 괜히 찾으려고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다음에 필요에 두에는 장비 해서 요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요것도 충수 수압, 진공, 기미 시험 또는 내압 시험의 경우 여기요. 진공 능력이 얼마? 53 kPa 이상의 진공 누설 시험기. 기미 시험 장치는 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감압 능력이 200 kPa 이상, 감압의 경우는 감압 능력이 10 kPa 이상, 감도 10 파스칼 이하의 것으로서 각각의 압력 변화를 스스로 기록할 수 있는 것. 수직 수평도 시험은 수직 수평도 측정기. 다른 건 몰라도 요거는 좀 암기하세요. 여기 필수 장비 하고요. 요거 숫자 부분은 암기를 하세요. 문제로 볼게요. 탱크 시험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 장비 중 필수 장비 5가지를 쓰시오. 5가지를 했으니까 자기 탐상, 초음파 두께, 그 다음에 영상 탐사, 영상 초음파, 방사선 투과, 초음파 탐상. 필요에 의해서 두는 거는 기밀 누설, 기밀 시험, 수직 수평도 측정기. 위험물 탱크 성능 시험자의 등록 시 결격 사유. 이것도 지금은 바뀌었죠. 사시고요. 이것도 답 개정해야 돼요. 금치산자 한정치산 말 안 쓰죠? 뭐라고 바뀌었죠?
미성년 후견이니까 뭐로 바뀌었죠? 저도 갑자기 생각하니까 한정 후견인 후견인 이거 법 밖에서 안 나올 거예요. 옛날 법 49회 때 옛날 법에 의해서 금치산자 한정치상자. 그 다음에 유예기간이자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에 대한 거 소방법하고 같습니다. 이거는 32회 때 나왔어요. 운반용이 5가지 쓰시오. 이거 시험에 또 나올까요? 다시 나올 것 같아요. 광판, 유리, 금속판, 종이, 나무, 섬유판, 고무판, 합성섬유, 합성수지, 금속, 플라스틱, 금속, 금삼, 육불십만 아시면 되죠. 금, 삼, 유, 불, 십, 드리유. 금속, 유리, 플라스틱, 드럼이니까 드럼은 뭐예요? 강판이죠. 강판, 알루미늄판, 철판. 5가지 쓰라 했으니까 그렇게 암기하시고. 8번. 몇 번 했던 거잖아요. 고오 액팔. 고체는 95%, 고오, 액체는 98%. 그 다음에 온도는 55도씨에서 알키랄리미 등은 90%, 순환물로 50도씨에서 5% 이상의 공간 용적을 둘 것.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나왔네. 그 다음에 법 내용에 보시면 운반에 관한 용기, 운반 용기에 관한 기준에 보시면 재질은 설명했고요. 적재 방법 고, 오, 액, 8, 5 했어요. 그 다음 거부터 봅시다. 제3류 위험물은 다음 기준에 따라 운반 용기에 수납할 것. 자연발화성 물질은 불활성 기체고 가로치기와 암기.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듯 무엇과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해야 된다. 다만 이때 자연발화성 물질 이외의 물품에 있어서는 석유류 등 파라핀, 등유, 경유 등의 석유류 등의 보호액에 채워 밀봉하거나 불활성 기체를 밀봉하는 듯 공기와가 아니고 수분과 접하지 아니하도록 해라. 자연발화성 물질 중 알키랄리민 등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0% 이하의 용적으로 50도씨에서 5% 이상의 공간 용적을 유지해라. 다만 여기서 암기하실 거 혼동 가지시면 안 돼요. 임의로 이거 수분, 이거 공기 하시면 안 돼요. 법조항에 있는 내용이라 이 문제 나오시면 그대로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기계식 구조에 의하여 운반용기를 수납할 때 기준 조건이죠. 이거 제가 몇 번 강의할 때 이거 찍어 드리는데 나올 것 같아 나와서 찍어 드리는데 아직은 안 나오고 있어요. 기계식 하역의 구조. 그 다음에 부식 손상이 이상이 없을 것, 금속재 운반용기, 경질 플라스틱, 학경기 운반용기, 플라스틱 내 용기에 부착하는 것에 있어서는 누설에 이상이 없을 것 해서 여기 2년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기밀시험. 기밀시험은 10kPa의 입력을 가하여 누출되지 않을 것. 2.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운반용기 외부에 대한 점검 및 누설시험은 5년 이내에 실시한 것으로서 점검해라. 그 다음에 액체 위험물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기계식이에요. 55도씨에서 충분한 공간 용적을 2대, 증기압이 얼마? 130 이하로. 경질 플라스틱 운반 용기는 위험물을 수납할 때 제조일로부터 몇 년? 5년 이내의 것으로 하라.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 거 2년 6개월 하고요. 시험은 2년 6개월 이내에 실시해서 통과한 거는 몇 년 이내? 5년 이내 것을 해라고 5년 넣어주시고 암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밀시험에서는 10kPa 이상의 압력으로 가했을 때 견뎌야 된다는 얘기고, 55도씨 온도일 때는 130kPa 이하라고 가로 열고 그 숫자 정도만 봐주세요. 이거 전체 통째로 쓰라고는 안 나올 거야. 제 생각엔 분명히 요거 세부 기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전체를 쓰라고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가로치기 한 정도.
제3류 위험물의 수납 방법을 쓰시오. 제3류 위험물 뭐뭐 나왔어요? 알키랄리민 등 하는 거는 여기 알키랄리민 등 운반 용기는 90% 이내 50도씨에서 5% 공간 용적을 주고 자연발화성 물질 이외의 물품에 있어서는 등의 경우 파라핀 등으로서 보호액 등에서 완전히 밀봉하여 수분과 접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자연발화성 물질은 불활성 기체 등을 봉입하여 공기와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통째로 나왔던 문제고요. 굳이 이거 딱 세 가지로 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보기엔 이건 막 쓰시면 부분 점수 받는 겁니다. 이런 거 세 가지를 쓰라고 안 나왔잖아요. 그냥 쓰시오니까 이거는 시험장 가서 막 쓰세요. 3류 위험물에도 해당하는 거 법에 있는 내용이라 여기다가 시험장 가서 생각 안 나시면 그걸 쓰셔도 돼요. 알키랄리민, 알킬리륨 등은 뭐로 수납 방법이니까 뭐로 불활성 기체를 봉입한다. 그 다음에 칼륨, 나트륨은 석유로서 등유 경유 파라핀 내에 보관한다. 알킬 알루미늄 등은 90% 운반 용기는 90%로 하고 50도씨에서 5%를 넣어라. 정도만 돼요. 왜냐하면 수납 방법에 대하여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내용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수납 방법을 쓰라 그랬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폭넓게 좀 보셔야 돼요. 다만 제가 답을 달아드린 거는 법에 있는 것만 답을 달아드린 거고.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고인화점 위험물의 정의를 쓰시오. 고인화점이면 인화점이 높은 거예요. 얼마나 높다? 100도씨 이상인 것. 55일 때 보세요. 그냥 고인화점이 몇 도씨냐 100도씨란 것만 알면 5점을 주는 문제라니까. 이런 게 알면 쉬운 건데 처음 나왔을 때는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탱크의 내용적만 하고 좀 쉬죠. 내용적 끝내고 쉴게요. 자, 법에 보면 제 세자는 세부기준이에요. 세부기준 25조에 보면 탱크의 공간 용적은 탱크 내용적의 100분의 5 이상 또는 100분의 10 이하라. 그래서 5에서 10%로 얘기합니다. 공간 용적으로 둬야 된다. 다만 소화설비, 요거 가로치기 나올 수 있어요.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탱크는 공간 용적을 어디에 해라? 소화설비, 소화약재 방출구 아래의 0.3m 이상 1m 미만 사이의 면으로서 그 윗부분을 공간 용적으로 해라. 또 안반 탱크에 있어서는 당해 탱크 내에 용출하는 7일간 지하수 양에 상당하는 용적과 당해 탱크 내용적의 100분의 1의 용적 중 큰 값을 해라. 둘 중에 큰 값을 해라. 그래서 세부 기준에 보시면 세부 기준이 아니고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에 보면 나와 있어요. 원통형은 2평이라고 하고요. 수평, 수직 원통이라고 하죠. 수직은 2평, 종형이라고 합니다. 종형 또는 2평의 설립자예요. 서 있는 거. 횡형은 누워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지름 R이라 그러면 파이 R 제곱의 높이 L에다가 얼마? 0.9에서 0.95예요. 저장량은. 얘는 원통형일 때 파이 R 제곱에다가요. L분의 요 L은 요 직선 부분의 L이에요. 직선 부분의 길이의 3분의 L1 플러스 L2. 만약에 얘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럼 요 L 값만큼 빼주면 돼요. 얘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럼 요 L 값만큼 빼주면 된다고. 그럼 계산 문제 할 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아까 거하고 보죠. 아까 거는 이게 원통형이었고 이렇게 원통형이었고 얘는 타원형이에요. 타원형. 그래서 이거는 4분의 파이 AB. 그래서 이거 또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요것도 어차피 위에 공식이 똑같아요. 요것이 4분의 파이 AB예요. 왜? 여기서 요 R 값이 요거면 이거는 2R이고요. 그럼 요 값도 2R이에요.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파이에다가 A 값이 2R, 장변이 2R, 단변도 2R, 장변이 2R, 단변이 2R, 4분의, 그럼 결국은 4, 2 없어지면 얘는 파이 R 제곱이에요. 똑같거든요. 제가 공부할 때 암기를 많이 안 하려고 이런 거 있으면 그냥 퉁쳐가지고 이걸로만 공식을 암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질문을 하시더라고. 그러면 이 문제가 만약에 나왔는데 법에서 공식을 이거를 대입하라고 했는데 내가 4분의 파이 AB로 공식 대입을 하면 법에서 틀린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답이 맞으면 식을 봐요. 예, 이거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4분의 파이 AB에 3분의 L에다가 3분의 L1 플러스 L2인데 요거 주의하세요. 시험 문제 보실 때 여기까지가 L이고요. 들어간 게 L2예요. 그럼 마이너스 L2란 얘기예요. 여기는 나갔으니까 플러스 L2고 얘를 기준으로 바깥으로 나가면 플러스, 안으로 들어오면 마이너스, 안으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바깥으로 나가면 플러스예요. 얘는 바깥으로 나갔으니까 플러스, 얘는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마이너스를 넣어주는 거예요. 다만 전체 길이는 요 수평 부분을 L이라고 친다고요. 이거 시험 문제 잘못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4m다, 여기가 1m다. 근데 이거를 공식을 4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1로 하셔야 되는데 그림 해석은 잘못하시면 여기까지를 4로 보실 수 있어요. 요거는 그림 문제 나오시면 잘 보세요. 시중에 나와 있는 거 교재 중에 잘못된 게 많아서 그래요. 오목형은 잘못된 게 많아. 그 다음에 이평 중에서 파이 R 제곱 곱하기 L인데 L에다가 뭘 빼주냐, 포헤드가 여기 있으면 포헤드가 여기 있다고 하는 거네요. 예. 그럼 포헤드로부터 요 높이에는 뭐가, 포약제가 방출돼 가지고 여기 포약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포약제 방출 부분으로부터 여기요, 포방출구 아래로부터 0.3m 이상 1.0m 미만이요. 포방출구 아래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포가 나오면 포 위로 쌓이는 게 아니라 아래로 쌓일 거니까. 그래서 문제 보시면서 정리할게요. 직경이 6m, 높이가 5m의 원형 탱크에 글리세린을 저장하고 있다. 이 탱크에 저장된 글리세린의 지정 수량의 배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쉬운 거 같죠? 어려워요. 원통형이래요.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 곱하기 L이다. 파이 R은 얼마? 직경이 6m니까 3의 제곱 곱하기 5m니까 5 하시면 전체 개수 얼마야? 90포인트래요. 곱하기 0.9 하면은 총 127107 나오겠죠. 이거를 뭐 글리세린의 지정수량이 배수로 나눠져라. 그럼 글리세린은 특 1R 2, 3, 4동, 특 1R 2, 3, 4 동 126에 1 524 120 524를 빠지고 왜 126이래요? 524 126의 1만이다. 그러면 글리세린은 3중클 아니액을 담매 2000리터지만 수용성은 곱하기 2를 내서 4000이다. 그럼 얘를 얼마로 나눠라? 4000으로 나눠라. 4000으로 나누니까 11.79이다. 그러면 결국은 지정수량의 배수는 얼마냐? 31.79다. 됐죠? 글리세린 탱크의 용적이 90% 충전 시 지정수량은 몇 배인가? 여기서 R값 주어졌고요. L1, L2, L 주어졌고요. 그러면 파이 R 제곱 L분의 3분의 L1 플러스 L2 90포인트까지 충전하니까 0.9 5에다가 0.0.0 하면 0.9 하면은 요것이 나오겠죠. 요거를 리터로 환산하셔야 돼요. 이거 주의하세요. 지정수량은 리터니까. 그러면 61041. 근데 글리세린이래요. 글리세린의 지정수량은 4000 나누시면 되겠다. 그러면 15.26배. 13번 문제. 파이 R 제곱에 4분의 파이 AB겠죠.
4분의 파이 A 값이 0.6, B 값이 0.5, B 값 0.5. L 값은 또 깨졌네. L 값은 3. 여기가 0.3, 0.3. L 값이 3이 아니죠. L 값이 0.8이죠. L 값이 0.8, L1이 0.3, L2가 0.3. 3분의 L1 플러스 L2 하면은 0.24 세제곱미터. 왜 저기 깨졌지? 14번. 요번에 들어간 거죠. 꼭 이런 게 한두 개씩 나오네. 자, 4분의 파이 AB 곱하기 최대 용량은 얼마로 했냐? 최대 용량이래요. 그러면 0.9에서 0.95겠죠. 왜? 5에서 10%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최대가 0.95. 0.95로 곱하고 A는 4, B는 3이니까 4분의 파이 곱하기 AB 10. 여기 10인가요? 10에다가 3분의 2 빼기 1이에요. 요거 주의하시고 0.95로 곱하시면 92.47. 이건 최대 용량은 92.47이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죠.